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닥터 저널리스트 드디어 6화입니다. 오늘은 우리 DJ 찬이가 또 어떤 재밌는 의학 소재를 맛깔나게 풀어볼까요? 오늘의 소재는 뭔가요? 네, 요즘 가장 핫한 화두가 뭘까요? 수돗물이죠. 수돗물에서 무언가가 나온다면 대단히 찝찝한 일인데, 근데 그게 꿈틀거려요. 그게 이름도 깔따구 유충이래요. 깔따구란 말을 들어는 많이 봤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요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수돗물 끓여 먹거든요, 집에. 그래서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냐면 이게 피부에 닿더라도 그냥 벌레 그럴 수 있지. 근데 양치질할 때는 입에 들어가는 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지금은 컵에 받아서 확인해보고 없구나 하고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비디오머거에서 며칠 전에 그 깔따구 관련해서 컨텐츠를 하긴 했었고, 그때 이제 기생충학 관련 교수님께 들은 말이 있어요. 3, 4일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분해가 돼서 공중에 이제 날아다니다가 흡입할 때 들어오면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는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음용수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DJ 찬이는 의학 전문 기자니까 이런 깔따구, 이런 수돗물 속에서 어떤 유충이 나오는 걸 좀 의학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깔따구가 뭐냐 이제 기생충을 전문하신 분에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시면, 조 기자가 생각하기에 모기보다 큰데 커서 징그러운데 물지 않는 것, 이건 대부분 깔따구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밤에 불빛이 있을 때 마구마구 몰려드는 깔따구가 처음에 알을 낳아요. 이 알이 유충이 되는데, 유충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다가 번데기로 돼서 다시 성충이 되는데, 애서를 못해서 보통 3, 4일 정도 살다 죽고요. 똥꼬가 막혀 죽은 거예요. 그렇죠. 똥을 못 싸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게 이거 왜 생긴 거야? 그렇죠. 인천에서 처음 발견됐다가 지금 서울까지 나왔다 네, 그러더라고요. 환경부가 조사를 했더니 활성탄을 사용하는 그런 정수장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활성탄이 뭐냐면 숯가루예요, 일종의. 숯으로 물을 통과시키면 정화해야 되니까. 활성탄은 좀 시간을 오래 두어야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30일 정도 만에 이렇게 갈아준대요. 어떤 불순물이 들어왔을 때 불리하겠죠. 30일 그죠, 동안 그죠. 있으니까. 네. 활성탄을 활용하는 정수장 시설의 문제라면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냥 청 안 되면 활성탄 다 갈아엎고 딴 걸 해버리면 되니까. 만에 하나 활성탄 정수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문제, 우리나라의 깔따구의 개체수가 확 증가된 문제라면 그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죠. 그런 우리 환경 전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궁금한 게,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일단 그 망대 씨는 이걸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똥을 못 산다며요. 네. 그러면 이 유충 안에서 배설물이 어쨌든 쌓여 있을 건데. 일단 이제 원래 깔따구가 문제가 되는 건 죽은 다음에 얘네들이 막 이렇게 사체가 가루가 되겠죠. 그죠. 그 가루가 공기 중에 날려서 그걸 들이마시면 뭐 천식, 알레르기, 비염, 그 다음에 쇼크까지 보고된 바가. 영화네. 유충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알려졌으나 근데 최근엔 다릅니다. 최근에 2018년도에 스페인에서 보고가 됐는데요. 27살의 젊은 여성이고, 이 여성은 아토피가 전혀 없는 게 확인됐어요. 그런데 2달 동안 콧물이 흐르고 결막염에 시달렸어요. 이분이 일하는 환경을 봤더니 깔따구 유충을 동물 사료로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분이 먹었느냐? 아니다. 그 가루를 들이마셨다. 그러니까 지금 깔따구 성충이든 유충이든 인체에 해를 주는 경로는 먹거나 닿는 게 아니라 들이마시는 거다. 소화기로 들어가면 괜찮겠지만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건 문제죠. 그거 자체가. 네. 이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물에 오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근데 깔따구가 저도 오염된 물에 많이 사는 줄 알았더니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에 사는 깔따구도 있고 더러운 물에 사는 깔따구도 있고, 깔따구 유충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하천에 무언가가 잘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깔따구 유충을
이 어떻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우리의 하천 환경 수질을 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러면 뭐 구충제 먹어야 되나요? 이런 거는 그렇게 좀 과한 걱정이겠네요. 우리 위가 네. pH 염산, 그러니까 아. 산도가 2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산이에요. 진짜 네. 강산이에요. 그러니까 깔따구 유충은 위산을 견디지 못한다. 네. 먹으면 혹시 먹게 된다 하더라도 기분은 진짜 싫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이제 나쁠 것 같진 않다. 뭐. 표정에서 정말 하고 싶지 않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요즘 이거 관련해서 샤워 필터 있잖아요. 네. 비디오 뮤거의 박수진 기자도 바꿨다고 하는데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정수기는 0.1 마이크로미터, 그다음에 샤워 필터는 5 마이크로미터. 이게 그러니까 육안으로 안 보이죠. 그죠. 근데 깔따구 유충은 육안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정수기에 당연히 걸러지겠고 네. 저는 이제 샤워 필터까지는 안 달았는데 벌레를 너무 싫어하시는 벌레 포비아라고 네. 하는데 극도로 무서워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뭐 장만하셔도 예. 이 과학자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알아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유충이 갖고 있는 이런 습성이 우리의 하천의 중금속 오염 그렇죠.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천사에 자라는데 얘는 되게 빨리 자라. 어떤 놈은. 그리고 어떤 놈은 되게 천천히 자라. 뭐지? 하고 봤더니 수은 농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좀 재밌었어요. 실제 성충의 개체수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유충이 많아 보인다는 것은 중금속 오염도가 상당히 악화됐다라는 것을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연구가 되어 있고요. 올해 5월에 사이언스면 세계 3대 과학 저널이죠. 정식으로 논문에 발표되겠습니다. 네. 홍수가 났을 때와 나기 전에 고기들의 그런 중금속 오염도를 따져봤어요. 근데 홍수가 나면 지상에 있는 육지에 있는 오염물들이 다 이게 다 물로 가죠. 그래서 수질의 오염도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물이 오염되면 깔따구 유충의 중금속 수은 농도도 올라가서 그걸 또 누가 먹고 새우가 먹고 누가 또 먹고 그 생선은 되게 수은 농도가 높아져서 그걸 우리가 먹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이게 저는 되게 놀랐어요. 이게 미물로 생각했던 이 깔따구 되게 귀찮기만 했던 깔따구의 그 유충이 우리의 먹이 사슬에 연결돼 있고 저도 되게 느낀 게 많아요. 인간이 정말 한낱 미물이다. 왜냐면 고작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돗물에 깔따구가 그러면 서식하고 있다. 어쨌든 그건 지금 현실이니까 이거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일단은 수돗물에 깔따구가 나온 유충이 서식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우리 수돗물 정수시설의 관리 문제를 분명히 점검해야 될 일이고 더불어서 이게 나온 김에 깔따구 생태를 통한 우리 하천의 생태 이런 것도 한번 그죠? 동시에 점검해 보자. 사실 이걸 연구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죠? 여론이 집중됐을 때 좀 깔따구 생태 한번 좀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DJ 찬이와 함께했던 닥터 저널리스트 6화 오늘은 깔따구 편이었고요.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의학 Q&A 퀘스천 질문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해서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